오늘도 그 점퍼를 입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낡은 점퍼였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강남 금융센터 앞에 섰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훈의 점퍼는 그 빛 속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들어가야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정훈이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운동화가 바닥에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시선이 하나둘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기 뭐지? 점퍼 좀 봐. 여기가 어디라고.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정훈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익숙한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안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소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투자 상담 예약했습니다. 정훈입니다. 정훈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12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이에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내는 건성이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훈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누군가는 비웃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낙인. 정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난은 냄새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차림새에서, 걸음걸이에서, 표정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훈은 한때 촉망받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했습니다. 밤낮 없이 실험실에서 살았습니다. 특허도 냈습니다. 상도 받았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정훈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수염은 며칠째 깎지 못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점퍼는 여전히 낡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인내와 집념이었습니다. 12층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훈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프라임 자산운용 간판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낡은 옷, 수수한 차림, 피곤한 얼굴. 그것만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지요. 하지만 정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는 그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문 앞에 선 정훈. 그의 손이 천천히 문손잡이로 향합니다. 이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훈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에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세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다가갔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약하신 정훈입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세라는 정훈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잠시만요. 세라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느리게 두드렸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끄는 듯 했습니다. 정훈 씨 맞네요. 투자 상담이시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라는 짧게 웃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인데 괜찮으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정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투자 자금은 어디 있으세요? 세라가 물었습니다. 정훈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이 계좌에 있습니다. 세라는 통장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다른 계좌는 없으세요? 본인 명의 확실한 거요. 이게 본인 명의입니다. 아, 그렇군요. 세라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돌려주지 않고 옆으로 치워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인 좀 해볼게요. 정훈은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무실 안쪽에서 직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가 동료들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돈 있을까? 점퍼 좀 봐. 여기가 어디라고. 사기 아니야?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목소리가 작았지만 정훈에게는 들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다시 창구로 갔습니다. 저 확인은 다 되셨나요?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라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때 안쪽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관리자 도연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그는 정훈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투자 상담 예약한 정훈입니다. 아, 네. 도연은 세라를 쳐다봤습니다. 세라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의 신호가 오갔습니다. 정훈 씨, 혹시 보호자분과 함께 오시지 그러셨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훈은 당황했습니다. 보호자요? 네. 큰 금액이니까요. 보통은 가족분이나 지인분과 함께 오시거든요. 도연의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훈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정상적인 고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혼자 왔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정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도연은 짧게 웃었습니다.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요. 도연은 세라에게 눈짓했습니다. 세라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훈은 불안해졌습니다. 뭘 확인하시는 건가요? 아, 그냥 일상적인 절차예요. 걱정 마세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무전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1층 로비에서 기다리시겠어요?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은 곧 나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정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정당한 고객입니다. 예약도 했고 투자금도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봐야 알 수 있죠.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이상한 분들이 많아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자신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정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하세요. 제 통장을 확인하시고 제 신분을 확인하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듯 세라를 봤습니다. 세라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정우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신용받지 못합니다.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은 의심받습니다. 확인도 하기 전에 판단당합니다. 내가 증명해야 한다.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들의 편견을 깨뜨려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통장을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가만히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분이 넘게 지났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통장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세라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그는 벤치를 찾았습니다. 벤치는 창가에 있었습니다. 정훈은 그곳에 앉았습니다. 강남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동은 잘 됐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전화 너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정훈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우진 씨 예상대로네요. 정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역시 그러셨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우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훈은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맞습니다.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거죠. 하지만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리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우진 씨, 우리가 추진하는 금융 포용 프로젝트 기억하죠? 네, 회장님. 그게 왜 필요한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정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받는 사람들, 확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금융은 벽입니다. 회장님, 저는 그 벽을 허물고 싶습니다. 오늘 이 경험으로 더 확신하게 됐어요. 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정훈을 10년 넘게 보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훈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세요. 정훈이 말했습니다. 우진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비서실장인데요? 아, 미안합니다. 법무팀장이요. 정훈은 피곤한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혁신금융팀도 불러주세요. 내일 오전 회의 잡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프라임 자산운용입니다. 거기서 아직도 대기 중이십니까? 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아직 확인 중이래요. 정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차는 이미 아래 대기 중입니다. 천천히 오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 정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제가 누군지 밝히기 전까지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진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는 벤치에 기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그는 가난한 연구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구였습니다. 밤마다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그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특허가 팔렸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 인수했습니다. 그 스타트업은 성장했습니다. 정우는 대표가 됐습니다. 회사는 상장했습니다. 이제 정우는 한국의 유명 벤처 투자자였습니다. 수백억 원을 운용하는 펀드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함을 싫어했습니다. 명품 옷도 고급 차도 사치스러운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10년 전의 가난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안다.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금융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확인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우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습니다. 그는 정훈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정훈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크게 부르지 마세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차가 도착했습니다. 우진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정훈도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특별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그들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차 봤어? 재벌 차 아냐? 누가 온 거지? VIP 고객인가 봐. 정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차 한 대로 대접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프라임 자산운용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세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훈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우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기 정훈 씨? 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정중했습니다. 확인이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걸렸네요. 정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세라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우진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리무진을. 정우는 우진을 봤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정우는 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대하고 있는지를. 정훈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세라는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연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까의 냉소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진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훈 뒤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보좌의 자세였습니다. 정훈 씨.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례지만 동행하신 분은? 우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은색 케이스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도연이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함을 본 순간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호라이즌 캐피탈 비서실장?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세라도 다가와 명함을 받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라이즌 캐피탈이라면? 세라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대형 벤처 투자사였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우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상사이신 정훈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사무실이 정지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과 세라는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요? 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정훈을 다시 봤습니다. 낡은 점퍼, 수수한 외모.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세라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확인이 늦었습니다. 확인이 늦은 게 아니죠. 정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애초에 확인할 생각이 없었죠. 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외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제 옷을 보고 의심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저를 배제하려 했죠. 정훈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도연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정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세라와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외모로 고객을 차별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죠. 정훈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석 달간 20곳의 금융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모두 같은 방식으로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곳 중 18곳이 저를 거부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대화도 거부하고 쫓아내려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프라임 자산운용은 19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았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만약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진짜로 3천만 원을 모아서 온 사람이었다면요? 정훈의 질문에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우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프라임 자산운용에 예치한 금액은 500억 원입니다. 도연과 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억? 그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추가 예치 예정 금액이 300억 원입니다. 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그 금액을 모두 이전하겠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도연은 거의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정훈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어떻게 보장하죠? 정훈의 질문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일 또 다른 누군가가 낡은 옷을 입고 온다면 또 같은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또 그럴 겁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벌주려는 게 아닙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바꾸고 싶습니다. 시스템이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외모나 복장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프로토콜. 정훈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제가 준비한 금융 포용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을 도입하는 금융기관에만 저희 펀드를 맡기겠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내용을 훑었습니다. 첫째, 모든 고객은 신원 확인 후 동등하게 대우받습니다. 정훈이 설명했습니다. 둘째, 외모나 복장을 근거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고객 차별 발생 시 즉각 보고 및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세라와 도연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훈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바뀌겠습니다. 정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에 강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내부에 도입하고 실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라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진 씨, 갑시다. 네, 회장님. 두 사람이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정훈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회장님. 도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겪은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3천만 원을 모아온 사람이 당신들에게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정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똑같이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정훈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벽에 기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힘들었네요. 정훈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가난했던 시절, 정말로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 아픔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진 씨, 우리 다음 목표를 잡읍시다. 네, 회장님. 20곳이 아니라 100곳, 1000곳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사람을 평등하게 대할 때까지. 정훈의 눈빛이 다시 빛났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12층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이 남긴 씨앗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프라임 자산운용의 로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습니다. 입구에 새로운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자는 크고 선명했습니다. 접수 창구 옆에는 또 다른 공간이 생겼습니다. 취약계층 전담 창구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친절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태도가, 말투가 변했습니다. 세라는 지금 교육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객 존중 및 차별 금지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트에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 그를 무시했던 자신, 조롱했던 자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모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행위였는지. 도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금융 포용 가이드라인 이행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본사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승진은 물 건너갔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왜 나만 혼나야 하지? 다들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그는 정훈 회장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저와 똑같이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 도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정훈 회장이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였습니다. 진짜 변화. 정훈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프라임 자산운용 보고서입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직원 재교육 완료율 100%, 취약계층 창구 설치 완료, 월별 고객 만족도 조사 시행 중입니다. 잘하고 있네요. 정훈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들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싶다고요. 정훈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 12곳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 포함입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정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회장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장을 입고 누군가는 평범한 옷을 입고, 하지만 모두 같은 존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진 씨,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우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정훈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500억을 들고 가도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준 현실, 그들이 직접 느낀 부끄러움,
그것이 그들을 바꿨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한 달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회장님, 저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연구는 사무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정우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성장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의 치료비를 위해 만들었던 통장. 그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가 해져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희미했습니다. 어머니, 정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던 일을요. 어머니는 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훈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사람을 존중하는 거야. 정우는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가 있었습니다. 우진이 떠나고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색, 붉은색, 보라색, 아름다운 색들이 섞였습니다.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하지만 또한 얼마나 작은 일인지, 세상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외모로, 출신으로, 재산으로 판단받는 사람들, 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 명, 한 곳, 한 번에 하나씩 세상을 바꿔나갈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쉽습니다. 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 500억을 빼는 것, 그들의 커리어를 끝내는 것, 모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되고 저는 가해자가 됩니다. 순환은 계속됩니다. 정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시스템에서 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변화는 오래갑니다. 복수보다 훨씬 더 오래. 같은 시각, 프라임 자산운용. 한 남자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접수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세라가 그를 봤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놀랐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무시당할 줄 알았는데 저 투자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세라는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진심이었습니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 덕분에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정우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새로운 고객을 맞이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최선을 다해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진심 어린 태도 하나, 그것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우는 점퍼를 입었습니다. 낡은 점퍼. 그는 이 점퍼를 버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억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무시당했던 순간에,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일은 어디로 갈까? 정우는 우진에게 물을 것이었습니다. 아직 19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수천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됐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별이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보다 오래 남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존중이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